매출이 어느 정도 나셨어요? 그날 빠졌어요? 네, 3일 걸렸어요. 3일 걸렸어요? 건물에 저 이외에 2개의 숙소가 더 운영 중이었는데 불법 숙소였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단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원입니다. 오늘은 수강생 인터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에어비앤비를 생각하시는 분들보다 한 발짝 앞에 계신 분이니까 들어보시면 아마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인사해 보도록 할게요. 몇 기에 누구신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이기 역삼입니다. 잘 계시죠? 우리 얘기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유튜브 같은 거 많이 찾아보시다가 에어비앤비 하셨을 거잖아요, 그죠? 네. 다른 거 이렇게 부업이나 사업 검색해 보시면 되게 많은 컨텐츠들이 나오는데 굳이 에어비앤비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일하는 시간이 하루에 보통 적으면 12시간에서 많으면 15시간 정도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많이 하세요? 네. 그래서 일하는 시간을 줄이자니 급여도 줄어들고 그대로 유지하자니 내가 더 발전할 수 있는데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패시브 소득의 중요성을 좀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어비앤비를 시작을 하셨다? 네, 오토로 운영했을 때 이제 내 시간을 들이지 않고 월급 외에 추가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근데 다른 부업들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꽤 있잖아요. 근데 왜 굳이 에어비앤비를 하셨는지? 제 생각에는 에어비앤비만큼 시드가 적게 들어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찾아보셨을 때 네. 그래서 시드가 적으면서 네. 접근하기가 쉬울 것 같다. 네. 근데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수강 신청 이렇게 제가 하고 싶은 말 쓰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에 되게 길게 써주셨어요, 그렇죠? 네. 저는 그거를 보면서 좀 동기가 다른 분들하고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떻게 그런 마음까지 먹게 됐는지 좀 궁금해요. 사람이 이제 쉽게 바뀌지 않죠. 저도 그죠? 그 사람 중에 하나였고 근데 이제 강의를 신청하기 전에 제가 5년 만에 처음으로 한 달간 쉬게 됐는데요. 아, 5년 만에 네. 한 달 그 뭐 휴가예요? 제가 이제 발을 다쳤어가지고 사실 그 전에도 2번 정도에 다쳤을 때는 그냥 출근을 했었는데 발을 다치다 보니까 아예 출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노동을 통해서 벌던 소득이 없으니까 불안해진 거죠. 처음 5년 만에 그걸 느껴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수익이 들어오는 구조를 세팅해놓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를 느꼈던 것 같아요. 아, 또 프리랜서고 하시니까 네.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수입이 없어지는 거니까. 이기 끝나고 한 5, 6개월 지났어요, 그죠? 네. 어떤가요 지금? 지금 현재는 양도 양수를 11월 초에 진행을 했습니다. 아, 11월 초에 얼마 안 됐네요, 진짜. 그리고 저한테 저 생일이라고 연락 주셨으니까 네. 양도하고 한 2주 뒤에 연락하신 거구나. 네. 얼마에 양도했어요? 시설비 포함해서 3천만 원에 양도했습니다. 시설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셨어요? 시설비는 1,000만 원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면 오픈을 언제 하셨었죠? 제가 6월쯤에 강의를 듣고 네. 7월에 구해서 한 달 만에 구한 거네요? 네. 그리고 8월 1일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렌트프리를 받고 세팅을 하고 9월에 허가를 받아서 9월에 허가 받으셨구나. 네. 여러 가지 또 일들이 있어가지고 9월에 허가를 받아서 9월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그럼 10, 12, 2달. 네, 두 달. 조금 안 됐던 것 같아요. 왜 양도하셨어요? 운영하셨어도 되잖아요. 저는 이제 세팅할 때부터 양도를 고려를 하고 있었는데 아, 처음부터? 네, 수요가 높아지는 시기들을 잘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이슈가 되거나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졌을 때 뭐 경제가 어렵거나 그럴 그쵸. 때 이제 양도 양수 수요가 많아지니까 네, 타이밍이라고 생각해서 11월 초에 양도했습니다. 그러면 오픈하시고 직접 운영하셨을 때는 매출이 어느 정도 나셨어요? 순수익으로는 한 100 정도 남았던 것 같고 첫 달에 순이익이 100만 원 나려면 쉽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네. 왜냐면은 2-3달 뒤에 예약을 하니까 여행객들이 지금 오픈하고 양도까지 2달 걸리셨잖아요. 네. 그러면 양도할게요 하고 양도 마무리까지 얼마 정도 걸렸어요? 제가 이제 양도를 마음을 먹고 게스트가 바뀌는 시점으로부터 3일 전에 구매 수요가 높을 것 같은 플랫폼 한 곳에 이제 업로드를 했고 그러고 보러 오셨고 보러 오셨고 바로 팔았습니다. 아, 그날. 그날 파셨어요? 네, 3일 걸렸어요. 3일 걸렸어요? 와, 양수 받으신 분도 엄청 빠르게 진행하셨네요. 그때 저한테 사진 한번 보내주셨잖아요. 네. 세팅하시고. 네. 그때 조금 더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그 상태로 양도하신 거예요? 그쵸. 근데 제가 양도 양수 할 때 말씀드리는 게 그 양도 받고 그게 끝이라고 말씀드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더 개선할 수 있다라고 내가 판단이 되면 지금 수익률이 뭐 100만 원, 200만 원이라도 300, 400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아마 그 매입하신 분도 지금 상태를 보니까 내가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그렇게 판단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그 다음에 양도할 때 에피소드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처음 보러 오신 분이 바로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요,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있어요? 네. 얘기해주세요. 제가 그 글을 올렸을 때 쪽지가 50통이 넘게 왔었고. 그렇게 많이 왔어요? 네, 근데 현실적으로 청소 시간이 보통 3-4시간 정도 되는데 그죠. 그 시간 안에 50명을 다 보여줄 수가 없어서 그죠. 일단은 글을 지웠어요. 글을 지우고 쪽지에 답장을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한 8분 정도가 답장이 왔어요. 50명이 쪽지가 왔는데 8명만 답장했어요? 네. 저는 이 사람들 중에서 살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8명도 사실 많다고 생각을 해서 진짜 살 사람을 구분하려고 네. 시간을 한 번 더 바꿨어요. 의지가 있는지 보시려고. 나름 전략이 있으셨네요. 네. 그래서 그 중에 또 6명만 보러 오셔가지고, 근데 이제 6분 중에 3분은 운영을 하시던 분들이었고 2분은 임장을 다니다가 포기하시는 분들, 그리고 1분은 임장도 안 다녀본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 중에서 3분이 이제 사겠다고 바로 말씀 주셨는데, 그 운영하시던 분 1분이랑 임장을 다니다 포기하신 2분. 그래서 포기하신 분이 가져가셨나요? 저는 운영을 안 해본 분한테 이제 넘겼습니다. 제일 운영을 잘 하실 것 같아서. 그럼 금액은 3천 딱 했는데 3천 그대로 딱? 네. 조율하자고도 안 하시던가요? 제가 더 올릴까 봐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쪽지도 되게 많이 받았고 하려고 의지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팔려다가 갑자기 좀 배 아픈 거야. 너무 많이 연락이 오니까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사람이 그렇긴 하거든요. 심리가. 그랬죠? 매일 양도하고 나서도 너무 싸게 팔았다. 매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과욕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3점이면 만족했습니다. 그러니까 강남 쪽에 또 하셨으니까 그렇죠. 강남에 이렇게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강남, 홍대, 명동, 서울역 이렇게가 제일 핫한 곳이니까 역사님이 생각하셨을 때 양도할 때 이거를 좀 주의하면 좋겠다 그런 거 있으세요? 이제 아무래도 세금 관련한 문제인데 저도 세무사님을 많이 좀 괴롭힌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간이나 일반의 그 부가세나 뭐 원천세 같은 세율이 달라서 이거를 포함시켜서 권리금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은 이거는 내가 이제 따로 지불할 것인지도 생각을 해보셔야 해서 자세한 거는 세무사님께 상담을 통해서 정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금 부분에서 좀 조심해라. 네. 강남에서 운영했다고 하셨는데 네. 왜 강남으로 하셨어요? 근데 닉네임이 역삼이셔갖고 조금 유추되긴 해요. 네, 이제 제 생활 반경이기 때문에 지역의 특성을 잘 알기도 했고 세계 역세권이 지나는 곳이어서 여러 유형의 게스트들을 이제 가격 설정만 잘 하면은 잘 유입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 지역별로 많이 찾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 오픈하시고 네. 저한테 굉장히 자신 없는 카톡을 보내셨잖아요. 네. 그때 왜 그래요? 이것도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건물에 저 이외에 2개의 숙소가 더 운영 중이었는데 불법 숙소였어요. 그래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저 바로 위층에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불법 숙소로 운영되던 곳이어서 혹시 동의를 안 해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동의를 다행히 해주시더라고요. 불법으로 운영하시는 분이? 네. 근데 이제 그분이 빠르게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가시는 거예요. 제가 들어왔는데. 그래서 저는 숙소에 문제가 있나? 그것 때문에 멘탈이 좀. 네, 저는 이제 안 해봤으니까 수익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좀 두려웠었는데 선생님이 멘탈을 좀 잘 도와주셨죠. 매물 찾을 때까지 얼마 정도 걸리셨어요? 이제 기간만 따지면. 사실 선생님 강의에서 그 매주 임장을 나가야 되는 그 과제가 있는데 임장 나갈 때마다 매물을 찾았었어요. 그래요? 네. 그랬던 것 같아. 네, 거의 매주 찾았었는데 이제 확신이 없어서 조금 시간이 좀 더 걸리기도 했고 나한테 꼭 맞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잘 모르는 지역들을 갔었으니까. 그럴 수 있죠. 그리고 기준점이 뭐가 되어야 하는지도 몰랐었고 그렇게 찾다가 7월 초쯤에 이제 지금 양도했던 그 물건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고르고 골라서 한 달? 그렇죠. 한 달 조금 넘는 시간에 찾았던 것 같아요. 혹시 역상님만의 어떤 매물 찾는 팁이 있으신다면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저는 일하는 총 시간이 너무 많아서 이제 전화를 주로 많이 했었는데요. 거의 그 지역의 모든 부동산에 전화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바로 끊으시는 분도 있지만
제가 이제 간절함을 좀 어필해서 이렇게 뭐 그 진심 알아봐 주시고 도와주시려고 하셨던 분들도 계셨고 현재 매물이 첫 번째로 계약하려고 했던 매물은 아니에요. 중간에 계약이 엎어지기도 했었고 끝까지 이제 시도하는 게 가장 좋은 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육성님은 지금 당장 시간이 없으니까 그 시간에 내가 임장을 못 간다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지 했을 때 손품이라도 팔아야겠다. 나 여건에 맞춰서 최대한 손품이라든지 발품을 최대한 많이 팔아야 되겠죠. 네, 그러고 주말에는 이제 팀원들이랑 같이 약속 잡아서 임장 나가고 전화는 거의 100통 정도 한 것 같아요. 목표한 지역의 부동산 거의 다 네. 전화하신 거겠네요. 그죠? 첫 주차에 제가 매물 찾기나 계약 같은 것들에 대해서 집중도 있게 강의를 하잖아요. 그것들을 듣고 이제 준비를 하시면서 좀 어려웠던 점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진짜 운영하는 동안에는 전혀 어려움이 없었고요. 아무래도 매물 구하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한 번도 안 해본 사람한테는 이게 정말 될까라는 생각을 계속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은 결국에 할 수 있다는 걸 성공 경험이 있으니까 그치. 계속 될 때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원동력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좀 의심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한 번도 이거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사실 육상님이 좀 나이가 어리신 편이라 부동산 경험이나 이런 것도 좀 적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 어떻게 마음 먹고 해낼 수가 있었는지, 어떻게 극복했었는지. 일단은 매물 구할 때 이제 이거 너무 어렵다 진짜 될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럴 때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까. 내가 포기하고 싶을 때 다른 사람들도 포기하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더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어차피 내가 힘들면 다른 사람도 힘들다. 네. 그래서 내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면 결국 구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수익률이 높은 사업인데 그렇죠. 진입 장벽이 높다는 거 땡큐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역시 이런 걸 좀 깨달으셨구나. 그러면은 육삼님이 지금 뭐 짧게나마 경험을 하고 엑시트하셨는데 에어비앤비의 장점이 이거다라고 말씀을 하실 게 있을까요? 적은 투자금으로 패시브 소득 창출이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뭐 월세를 받거나 배당을 받거나 이런 거는 적은 금액으로 내가 원하는 만큼 혹은 에어비앤비 사업만큼 받아가기가 되게 어려운데 그런 점에서 되게 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단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단점 생각해 보셨어요? 거의 없는데 매물 구하기가 어렵다? 근데 이거는 좋은 점이다. 다시 또 장점이 된다. 그러니까 유일한 단점은 오픈하기가 힘들다. 그죠? 그게 뭐 기간이 걸리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게 허들이 있는 자체가 또 시장을 지켜주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그렇죠? 강의가 어떤 점이 도움이 되었을까요? 행동하는 게 진짜 쉽지 않은데 행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조성을 해주셨잖아요. 숙제도 내주시고, 그렇죠. 과제도 내주시고, 제가 매일 과제 하라고 그렇죠. 네, 말씀드렸고 감사일기 하라고 말씀드렸고 그런 부분들이 그 수요조사 과제가 제일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은데 내가 임장을 돌 때 기준이 없으면 이게 내 건지 아닌지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선생님이 되게 강조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기준점이 좀 명확해질 수 있었고 또 내가 이렇게 거절을 많이 당했을 때 뭐 감사일기를 쓰면서 그 마인드셋을 다시 할 수 있었고 또 팀원분들이랑 같이 임장을 다니면서 서로 동기를 많이 얻었던 것 같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커리큘럼을 만들어주셔가지고 저는 너무 부족함 없이 그랬어요? 네. 다행이다. 제가 그래서 강의를 만들면서 지식을 전달하는 거는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거는 직접 움직이지 않으면 사실 결과물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환경 설정에 대해서 많이 제가 집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조금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자,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세요? 이제 에어비앤비 안 하실 건가요? 공간을 임대하는 사업에 대한 경험도 해봤기 때문에 제 본업과 좀 연결 지어서도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보고 있고 이제 숙박업, 민박업 쪽에서는 외도민 물건이랑 게스트하우스 물건, 호스텔업 물건을 좀 같이 보는 것 같습니다. 내가 매도는 했지만 양도는 했지만 그래도 또 구하고 계신 거네요? 네. 그래서 좀 이런 숙박업 쪽으로도 계속 생각이 있으시고 네. 그다음에 지금 개인 직업 면에서도 어떻게 좀 결합할 수 있을지도 생각하고 계시다는 거네요. 그렇죠. 직업이 하나일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마지막으로 촬영을 많이 떨으셨어요.
저 만나자마자 떨린다고부터 얘기를 하셔갖고 저도 걱정을 많이 했고 그리고 이런 경험을 할 일이 사실 잘 없잖아요. 이 카메라 앞에서 어떤 말을 한다는 거가. 그래서 쏘신 거를 좀 보고 읽으시는 좀 그런 모습이 있으셨겠지만 그래도 보시는 분들 최대한 도움 드리려고 많이 노력한 한 거니까 좋게 봐주시고 마지막으로 오늘 촬영 어떠셨는지 소감 한번 얘기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아직도 떨리는데요. 우리가 지금 거의 한 40분을 얘기를 했는데 그죠? 아직 그러세요? 네. 도움이 되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동기부여도 받으시고 또 실행까지 머니스 선생님 강의 통해서 이어져서 좋은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로. 앞으로도 기회 되시는 분 계시면 찾아가서 인터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같이 인사하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힘드셨죠? 아니에요. 괜찮았어요? 네. 더 잘하고 싶어. 네? 잘하셨어요.